삼성처럼 우리의 반도체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 앞으로 더욱 급속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한국의 안보가 위험하고 서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피눈물을 흘리면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외적으로는 중공이고 내적으로는 강남 투기꾼입니다. 세월이 흘러 큰 하마로 돌아올 것이다. 제발 외국인 부동산 매매에는 세금 폭탄과 개수 제한이나 법적인 제재가 있기를. 안녕하세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물가 상승부터 반도체와 첨단 제품의 공급난까지 전례 없는 경제적 혼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 부족의 원인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욱 근본적이고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방역당국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하고 엄격한 격리 통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1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을 기록하자 중국의 방역당국은 상하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조치를 실시하며 현지 주민들과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공식적인 인구수는 600만 명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공식 유동 인구를 포함하면 3,200만 명이 훌쩍 넘을 것이란 중국 내 자체 평가가 존재합니다. 3천만 인구의 도시를 2달가량 봉쇄하자 사회경제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대기업들까지 단순히 상하이 탈출이 아니라 아예 중국을 탈출한다는 결정을 내리며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는 한국이 된다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부지를 계약하는 수많은 해외 업체들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대부분은 상하이 법인을 비롯한 중국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아 어물 상하이는 대중교통 운행 체계를 비롯해 2달가량 완전히 봉쇄되었던 부분에 조금씩 해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 재개와 동시에 마트와 편의점 영업이 재개되며 일부 지역에서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회사로 직접 출퇴근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아직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제대로 출퇴근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학교, 등교도 정상화되지 않았는 데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음식점은 영업시간이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되는 등 아직도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2달 만에 집 밖으로 나온 상하이 시민들은 상하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가방에 나누어 담고 상하이를 떠나는 기차역에 모여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기차를 아무거나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임시적으로 해제된 봉쇄 조치가 성공했다고 판단하면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주민들은 이를 믿지 못하며 다시 전면 봉쇄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한시라도 빠르게 상하이에서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대중교통이 재개되자마자 180만 명의 상하이 주민들이 도시를 빠져나갔고 자가용을 이용한 시민들을 포함하면 대략 300만 명의 주민들이 상하이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하이 주민들의 움직임에 중국의 방역당국은 재봉쇄를 검토 중일 정도로 굉장히 놀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상치 않은 고강도 조치가 연이어 내려오자 상하이 주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수천만 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상하이 봉쇄 초기와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의 민심도 심상치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통제 속에 지친 중국 국민들은 20만 212년 올해 인터넷 포털에 이민과 도망을 제일 많이 검색하면서 현지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올해의 단어로 도망과 이민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이민 관련 접수가 빗발치자 중국 당국은 이민 관련 심사와 검토를 까다롭게 바꾸며 중국 밖으로 향하는 이민을 사실상 막아버린 상황입니다. 현지 기업들도 최악의 실적에 말문이 막힌 상황입니다. 4월 기준 상하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 개수의 총합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상하이에 등록된 수십 곳의 자동차 브랜드 중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0대를 팔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3만 대를 판매한 것에 비해 매우 초라한 실적입니다. 나름 글로벌 기업이라는 자동차 업체들의 상황도 이 지경인데 소상공인이나 중소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더 암울합니다. 상하이 지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감소량은 90%에 달하며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 수준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역시 상상 이상의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 달가량 가동을 멈춘 것은 물론이고 폐쇄 루프식 운영을 통해 공장 직원들은 외부로 출퇴근하지 못하고 한 달 이상 공장 내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상 공장에서 먹고 자며 일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거나 이곳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자본력과 상황 판단이 빠른 대기업들 위주로 중국을 탈출해 한국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2005년경 상하이에 아시아 태평양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고 최근 상하이 반도체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략 2,000명의 중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지역에서 발을 번 인텔은 한국을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정하고 한국 내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인텔 총괄 대표는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활용해 한국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텔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업체부터 사회 업체까지 모두 한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새로 건설했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한국 내에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하고 부지 선정을 완료한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2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아움도 마찬가지로 다가오면 124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화성에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해당 산업단지는 삼성전자 공장과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글로벌 3위 기업인 램 리서치는 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달 26일경 경기도 용인지곡산업단지에 최첨단 연구개발 시설을 갖춘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를 열었습니다. 해당 센터는 무려 1만 평 규모를 자랑하며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 규모 연구개발 시설입니다. 세계 4위 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은 본의 아니게 1위부터 3위 기업들보다 먼저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과거 일본 당국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실시한 뒤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줄어들자 아예 한국에 과감한 시설 투자를 하면서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 달부터 1,200억 이상을 투입해 화성시에 위치한 연구개발센터를 추가로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센터는 1만 평 이상의 대규모 시설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부터 4위 기업 것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한국을 거점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에게 소재와 부품 장비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정치 경제적 리스크가 적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국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인구수 3천만 명의 대도시마저 이달 넘게 봉쇄될 정도로 불안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들과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연구개발과 투자 활동에 최적화된 국가이기에 중국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반도체의 중요성을 앞세워 아시아 최초 순방 지역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제일 먼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첨단 산업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우선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한국으로 모이는데 반해 중국으로는 한 곳도 가지 않으며 그나마 있던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어 중국의 반도체 인프라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대부분 미국과 네덜란드 기업이 만들며 해당 장비의 핵심 특허의 상당수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장비의 핵심 특허를 국가안보기술로 정하고 있어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운 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도 일으키겠다며 200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투입했지만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고작 7%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해외 기업들을 제외하면 중국의 자체 반도체 자금률은 3%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선 반도체 공정이 필요하며 반도체 공장을 짓고 반도체를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해선 반도체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법령으로 막혀있기에 앞으로도 반도체 필요량 중 절대 다수를 해외 업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면 스스로 연구개발에 생산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최근 중국의 고강도 방역 조치에 지친 시민들이, 특히 전문직고임금을 가진 시민들이 중국을 떠나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중국 내 이민 전문가. 그는 현재 오는 문의 전화가 몇 대는 많으며 인터넷 검색량은 400배가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민을 생각하는 시민이 늘어나자 중국 당국은 자국 국적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중국을 지탱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지만 이들이 모두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문 기술과 지식들이 함께 가는 것으로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봉쇄와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이번 연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저치로 앞으로도 중국 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반면 한국으로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몰려오며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을 겪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찾으며 한국의 경제적 시스템을 극찬하고 있다는 소식에 조선족 산업 스파이 참극 대한민국인데 중국인들까지 지옥이다. 중국 봉쇄 덕분에 요즘 한국 미세먼지가 좋아서 남조와 용계속 봉쇄 추세용 중국인데 한국 오지 말고 미세먼지보다 더 싫으니까 한국 들어와 있는 것들도 지겹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